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종가 9만 원, HLB가 2달 만에 9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시간이 5시 6분입니다. 새벽인데 영상 일찍 찍는 이유. 자, HLB가 중요한 가격대에 진입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10만 원대 돌파 시도가 나올래다가 7월 달쯤에 맞고 내려왔죠. 자,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구간을.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10만 원을 돌파 못하고 두들겨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7월 달에 다시 2달 만에 시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 이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9만 원대, 10만 원대. 특히 10만 원대가 되게 중요한 가격인데, 자, 10만 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현재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위에서부터 계속 공매도를 한 겁니다, 얘네들이.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자, 숏 커버가 숏 스키즈로 바뀝니다, 여러분. 시장가로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자, 수급상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코프로 작년에 급등이 나왔죠. 액분하기 전입니다.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되었습니다. 액분하기 전에. 주가가 안 빠지니까 얘네들이 근데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가로 샀습니다. 스키즈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300%가 오르다가 스키즈가 끝나고 다시 폭락해버립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 때문에 수급이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HLB도. 자, 그러면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10만 원을 방어하고 있는데 밑에서 받아가는 세력은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물량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가는 가파르게 못 올라가죠. 왜?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보니까 외국의 증권사들 4가지 단계로 삽니다, 여러분. 자, 먼저 저가에 삽니다. 그 다음에 구간 매수.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은 1단계, 2단계 정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조금씩 물량을 걷어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안 사고. 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HLB는 공매도 세력과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들,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지금 일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눈치 봐가면서 사고 있겠죠. 하나는 팔고. 그래서 10만 원대가 중요합니다.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2달 만에. 자, 패턴을 보시면은요.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하나 나옵니다.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하게 5대5죠.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하다 못해 밀착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하게 5대5인데다가 급등 급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이유 아시죠, 여러분? 먼저 HLB 시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슈 점검해보고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리포트 소개해드립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심층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대응 전략에 관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메트릭 삼각 수렴에다가 이평선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지되는 모습.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약간 불안할 것 같아요. 이게 뚫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최근 주식이 빠졌던 원인 아시죠, 여러분?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이것 때문에 9월 FOMC에서 8월엔 없었죠. 17, 18일 추석 끝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0.25냐 0.5 B컷으로 가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 빠졌습니다. 그죠? 바이오 종목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FOMC에서 9월에 0.5 이상 B컷을 하거나, 그죠? 두 번째,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실적도 3, 4분기 실적 10월에 나오겠죠. 이게 별로 좋지 않다. AI에서 바이오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미리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유독 바이오 쪽, 최근에는 2차 전지 쪽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트럼프 트레이드였죠. 트럼프 관련 전통적인 종목들, 방산이나 조선 이런 게 갔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인 인물, 해리스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나 바이오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갑니다. 여기에 금리나 얘기까지 나오면서 성장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2차 전지.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 문제가 남겠죠. 가격이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그죠?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온 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평선이 다 수렴했습니다. 완전히 밀착을 했어요. 무조건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자, HLB 먼저 보시면은요. 자, 시간이 5시 11분 이렇게 영상 찍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대응 전략을 미리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대응할지. 최근에 코스피 이전을 FD 승인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승인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갑니다. 급등이 나오겠죠. 그죠? 자신감이 표출입니다. 그리고 승인하게 되면 더 많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전했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주가를 띄우겠다는 거죠. 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승인에 대한 자신감도 있죠. 자, 승인이 안 됐을 때 여러분 이유가 두 가지였죠. BIMO,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이라 못 가겠다. 피험자가 있어도 못 간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를 삼았습니다. 캄넬리 주막을 만드는 것이죠. 자, 전쟁 지역이라 못 간다면은 화상의 일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 캄넬리 주막 효능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항서제약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왜? 얼마 전에 바이오 안보법, 생물보안법이 미국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을 때 HLB가 급등 나왔습니다. 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 아니고 유럽 기업이었으나 미국 기업이면 이거 승인 났습니다, 여러분. 100% 거의 납니다.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승인이 났죠. 이래서 10월 달에 재심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FDA는요, 여러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 승인 제도. 코로나 때 썼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들의 오류 때문에 승인이 안 됐거나 긴급 상황일 때 재심사 기한을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올해 안에 승인 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효능에 전혀 문제 없다는 게 증명이 되죠. 리보세라닉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효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역요법 희귀의약품에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ESM에서 9개 임상 결과를 발표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럽에서 발표했는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요, 원래 간암약이었잖아요. 근데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갑상선암, 난소암 7개 암에 대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리보세라닉이나 캄넬리주막이나 심사, 승인에 필요한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슨 BIMO 못하겠다, 전쟁 지역으로 못 가겠다, 항서제약 시설 문제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핑계죠.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시비가 발행이 되죠. 미국 마케팅 자금입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조달이 할 수 있겠지만 조기 집판매 때 문제가 생기면 쓰겠다. 자, 600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 발행이 됐어요. 시비로. 얼마 전에 330억도 발행됐죠. 운영 자금으로. 무려 930억입니다. 모두 다 합쳐서. 자, 시비는 여러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유상증자가 있고 마지막에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발행하는 거. 자, 시비는 여러분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왜?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력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중에 이게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통시장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방법이고 주세력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발행 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CB 발행이나 유증, BWEB, 메자닌 투자. CB도 세력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되는 채널입니다. 930억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세력이 들어온 거죠. 자, 공매도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고. 신한증권 창구로 찌라시 퍼뜨리면서 얘네들이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현재 얘네들이 숏 커버 중이다. 이게 나중에 스키즈를 바뀔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처럼. 그러면 급등이 나오는 거죠. 자, HLB 여러 가지 참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자, 먼저 이거 말씀드리고 제가 대응 전략 말씀드릴게요. 바이오 종목 아닙니까?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일반 제조조와 다르게 이거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죠.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급등을 한 것도 오로지 이거였죠. 심리적 부분. FT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두 번째, 임상하는 게 어렵습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치료제가 나올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R&D 비용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대부분 적자입니다. 그래서 시비 발행하거나 유증하거나 자금을 조달하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혜주가 된다는 겁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이미 과정이 다 끝났고 승인만 나게 된다면은 자 아이디어만 넘겨서 성공했을 경우 매출의 5에서 10%입니다. 근데 승인 나죠.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강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죠. 제일 먼저 공매도 세력입니다. 자 10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숏 커버를 하면서 네 번째 CB 세력이 들어왔죠. 600억에 한 번, 330억에 한 번. 발행 시장을 통해서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주가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이제 꽤 됐습니다. 2달이 넘었죠. 이평선도 수렴하고 밀착하면서 시메트릭 삼각 수렴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은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매집한 다음에 들어 올렸는데 자 13만 원 가까이 갔다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러분 세력들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팔구사고 했겠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 그게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온 겁니다. 얼봉입니다. 자 2018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3만 원에서 6만 원대 박스였습니다. 요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하면 박스가 뚫리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6년에서 7년 가까이 매집을 했는데 올라간 거는 7배, 8배입니다. 여러분. 자,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작습니다. 매집 기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 자체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B 급등한 종목 아닙니까? 신고가 종목입니다.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나올 때가 됐고 물론 두 번째 낙폭이 크잖아요. 매집 전략도 나옵니다. 지금은 낙폭이 크잖아요. 매집 전략이 나올 때가 됐죠. 이미 매집을 시작한 세력이 있다는 거.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주포 세력들. 개인들을 다 텁니다. 개미 털기 하죠. 어떻게 텁니까? 피어. 아니면 포모입니다. 여러분. 피어는 뭐죠? 그냥 뭐 임상이 실패했을까 봐. 던지는 거죠. 추격매도. 포모는 피어 오브 미싱아웃.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신고가. 이런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지난 6개월 동안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급등과 급락이 반복됩니다. 4만 원에서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되고 다시 8만 원, 9만 원 왔습니다. 오로지 이거 하나였죠. FT 승인. 타임라인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HLB가. 9월 달에 추석 끝나고 FOMC 결과가 나오죠. 바이오 종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0.5 비컷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10월 달 3, 4분기 실적들. 특히 빅테크 기업도 실적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빅테크들 실적이 별로고 그 다음에 0.5 이상 비컷으로 간다? 주도주가 바이오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게 반영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때까지 대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10월에 재심사가 들어갑니다. 개별 이슈, 전체 이슈. 10월까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포트, 그래서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대응 전략.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세 번째, 거래소 이전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자, 승인 이후에 거래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이슈 분석. 자, 급등 예상 종목. 2번, 3번, 5번 항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해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HLB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HLBR.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2번에 있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거래소 이전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제가 픽한 급등 예상 종목. 최근에 바이오 종목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HLB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럴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어요. 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무료방이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010
3158 8575. 자, 경험이라고 이렇게 글자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제가 실시간 대응방 자 여기 입장시켜 드립니다. HLB 전체 계열사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여기 미리미리 입장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일찍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 시장 바이오 종목만 유독 강한 편이고 전체 시장은 아직 회복이 다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주식을 많이 빼고 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못 올라오게.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주식을 빼고 있어요.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전체 주식시장 비중에서 알고리즘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 70%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자 주식을 뺀 겁니다. 1000분의 1초로 주문을 내면서 급락이 나왔으면 반대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응 전략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 건지 알고리즘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자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사이즈별로 분석했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까지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3158에 8575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분명히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갭을 메꾸는 반등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HLB 시장에서 지금 유일하게 바이오 섹터 2차전지 섹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걸 시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특히나 HLB는 여러분 자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들 받치는 헤지펀드 수급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 얘네가 쫄린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10만원 뚫리면 급등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헤지펀드가 그러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월에 FOMC 추석 끝나고 나올 결과. 두 번째 10월에 빅테크 실적들 3, 4분기. 그 다음에 10월에 재심사.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 개별 이슈, 전체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HLB R 있었죠. 대응 전략 리포트.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한 방이고 HLB 전체 계열사, 그룹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세 번째 알고라고 보내주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자료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 리포트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이전 및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핵심 이슈 분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 있다 그랬죠? 무료 방이고 자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을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무료 방입니다. 자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는 시장 어렵습니다. 인간보단 기계가 더 주문을 많이 냅니다. 여러분 1000분의 1초 단위로 자 알고리즘이 발굴한 종목 10개 꼭 확인하시고요. 대응 전략 자료 미리 하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두고두고 쓰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자 앙드레 코스텔라니 산책하는 개 들어보셨죠? 지금 바로 이런 시장입니다. 이게 AI 섹터고 이게 엔비디아라고 보신다면 실적입니다. 이게 주가예요.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 빠집니다. 자 펀더멘탈이나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8월장은 이런 장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HLB로 바꿔보면은 FTA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왔다 갔다 계속 했죠. 그죠? 6개월 동안. 지금 어떻게 됐죠? 거리가 살짝 좁아졌습니다. 거리가 좁아지면 결국에는 얘가 앞서 나갑니다. 확인해야 될 것 있죠? 9월 달에 FOMC 0.5 비컷으로 가느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자 기업 실적들 3, 4분기 이거 확인해야 되고 세 번째 재심사 10월까지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격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산책하는 개가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자 여러분 지금 시간 새벽이라 그랬죠. 제가 5시 26분입니다. 일찍 영상을 업로드 할 거니까 여러분 영상 미리 보시고요.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도 입장하시고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 챙기시기 바랍니다. HLB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급등락을 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정중동일 경우엔 거의 드물었습니다.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죠.
살짝 머리를 드는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 10만 원대 이게 뚫려야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처럼 급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도전해서 실패한다?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 저점이 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을 제가 짜놨습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리포트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